9월 26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양시장 15조 원으로 계속적으로 약세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4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 환율로는 1,3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증시 주변 환경이,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 시장이 오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좋은 호재로 인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주가를 눌렀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반등이 되는 그런 상승이 있는데, 지금은 이 누르고 있는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기간이 계속 늘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ETF 시장으로 좀 시장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설날, 추석이죠.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거고, 추석 이후에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신용이 안 털려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문제란 겁니다. 신용이 안 털리잖아요. 지금 예탁금 대비해 가지고 신용잔고 물량이 지금 40%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털려야지 가볍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는 국민연금,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금투자자들이 전부 매도 포지션을 정말 하반기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만 시장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주,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테마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에서 사실 파업 이슈는 어느 정도 약간 해소가 되고 있죠. 오늘 포드도 캐나다는 파업에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호주 쉐브론도 LNG 파업이 해소가 되었는데, 다만 새로운 파업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카이저 병원이, 이 병원이 아니고 거의 네트워킹이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병원의 규모가 지금 보시면 7만 5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파업이 또 다른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위기죠. 각 업종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이슈, 그리고 헌터 바이든 아들 리스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9%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덮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직 대선이 11월까지 남았어요. 내년에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 세계 일장이 흔들리게 되고, 일장이 추진했던 정부 정책에 우리나라가 거의 몇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 그런 거 본다면은 쉽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숨을 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딱히 포지션 하락 포지션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여기에 환율로 1,352원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선물 1조 원 가량 매도를 한 것처럼 쉽지가 않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럼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노래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죠. 진짜 말 그대로 피프티 50대 50입니다. 수사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늘 그냥 정치 테마주들이 남성을 제외하고는, 이낙연 테마주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5% 20%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제 밤에 10시가 넘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이낙연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만약에 불구속이 된다 그럼 이재명 테마주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금
뭐 동신건설은 단기가 예고를 달고도 오늘 막 19% 올라갔다가 뭐 음봉했다가 막 개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시장이 반복될 수 있고, 예. 근데 정치 테마주는 진짜 50대 50이에요. 우리 뭐 6대 4, 7대 3도 아니야. 그래서 정말 도박 관련된 테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나니까로 통신기기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초도은퇴 언제 죽습니까? 지금 한 10번 보란 것 같아요. 네. 계속 8월 17일 날 이거를 웃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능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9월 6일인데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주랑 좀 비슷하게 떨어졌죠. 전체적인 하락률을 본다면은. 그래서 초전태는 죽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개인 종목이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주식시장을 이제 한 9년 7, 8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와, 이런 시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1%씩 누리는 게 진짜 힘든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장기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9월달 한 달 만에 9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시장인데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다 손절하고 뭐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주식들은 그냥 저가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고, 그거를 내가 뛰어넘을 만한 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지 않는 주식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10월달 반등 나올 수 있겠죠. 네, 워낙 악재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건 기술적인 반등이고, 또 11월달 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뭐 배당락,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 랠리가 되려면은 소비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가 살아날지도 굉장히 조금 부진하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덮을 때까지는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약간 힘든 분들은 빠르게 좀 현금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나. 네, 계속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